네, 지역사회 보장과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네 번째 단원이죠.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평가 부분입니다. 네, 앞서 여러 지역사회 복지 계획을 세우는 단계를 소개를 했어요. 각 지역마다 특히 시군구는 지역사회 복지 계획을 세워서 시군구가 세우면은 시도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시도가 심의를 거친 다음에 다시 보건복지부로 제출을 한다는 과정을 지역사회복지 계획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추진 실적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1월 달에 이걸 통보하고 또 3월 달에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9월까지 평가를 진행하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네. 그리고 평가받은 결과를 다음 연도에 또 반영을 합니다. 아주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그 지역의 복지가 더 발달할 수 있고 현실에 더 맞고 그 나라와 지역의 수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평가 목적은 지역사회 보장과 계획과 관련된 정보 생산과 객관적 판단에 근거해서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또 효율적 우리가 비용 절감 이런 전략과 추진 방안도 검토합니다. 또 책임성 또한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 주체를 볼까요? 네. 크게 시군구, 시도, 보건복지부 딱에 3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군구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자체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는 것이죠. 시도는 시군구에서 제출했던 내용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시도도 또한 자체 평가를 구축해서 그 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시군구에 대한 평가, 시군구 평가에 대한 점검, 또 시도는 맡아야 되고요. 또 본인 시도, 본인이 속해 있는 시와 도를 또 자체 평가를 또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시도 결과, 시군구 결과 이 모두를 다 최종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가 결과를 확정짓는다. 이렇게 평가의 구성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네. 평가의 주체와 구성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평가 유형을 볼까요? 어떤 평가의 방법으로 하느냐, 이 유형이라는 것은 계획이 타당한가. 자, 계획이 타당한가는 평가를 할 때 모든 게 끝나고 할까요? 계획 당시 할까요? 그렇죠. 집행 이전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계획만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일종의 사전평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과평가. 여긴 사전평가가 아니죠? 네. 사전평가가 아니죠. 결과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당초 의도한 대로 어떤 과정이나 모니터링이 잘 되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결과평가는 우리가 성과평가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이 부분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결과평가는 시행결과평가는 과정과 모니터링 단계다. 다시 말해서 약간 중간평가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근데 성과평가는 즉 그야말로 모든 게 결과적인 거죠. 그래서 결과와 영향을 분석평가하죠. 그래서 당초 목표를 세웠던 것이 과연 성과로 나타났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평가의 유형은 크게 3가지다. 그래서 계획이 적절했느냐 보는 사전평가, 시행 결과가 과연 모니터링과 이 계획과 맞아떨어졌느냐, 그래서 과정이나 중간평가 같은 모니터링, 그리고 성과평가 같은 모든 게 끝나고 난 결과, 목표, 성과 이런 것들을 보는 평가다.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네, 실제 평가 결과 사례는
실제로 어떤 지자체의 평가 결과를 소개한 내용이고요. 네, 한번 참고로 보시고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로 가겠습니다. 연습 문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지역사회복지기관의 실무자의 참여는 배제한다. 실무자 참여를 우리가 환영하고 있죠. 실무위원회 실무분과가 있었잖아요. 네. 시군구 의회의 의원은 협의체위원 자격이 없다. 네, 그 누구라도 뭐 특별히 뭐 범죄자나 이런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무협의체 최고의장은 협의체 의장이다. 네, 당연하죠. 네. 그러나 실무협의체 의장이 대표협의체 의장이 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실무협의체 의장은 그 실무협의체의 최고의 의장이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한다. 네, 아닙니다. 네, 이거는 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은 시군구청장이 추천하죠. 아까 우리 앞서 확인을 해볼게요. 사회보장 협의체다. 여기서 민간 부분 협의체 구성은 추천에 의해서 관련 전문가 고려하여 10명에서 40명 이상으로 구성이 된다. 다시 뒤로 갈게요. 그래서 맞는 것은 그래서 실무협의체뿐만 아니라 사업에 맞게 실무분과를 만들 수 있다. 네, 아까 실무분과 만들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맞습니다. 5번이 맞아요. 네. 실무협의체 최고의장이 모든 협의체 의장이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무협의체 최고의장은 실무협의체 의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시행 및 시행 결과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네, 옳지 않은 것은 여기도 아까 여기는 맞는 것은이었죠. 네, 옳지 않은 것.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시행을 위해 사회보장 관련 민간단체 인력, 기술, 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네,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사회보장의 환경 변화,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에 변경할 수 있다. 네, 변경할 수 있어요. 확정 지었더라도 다른 매 연차별 보고 평가에 의해서 거기에 또 맞춰서 또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시도 지역사회 보장계획 시행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자체 평가는 할 수 있으나 시도지사는 시군구를 주로 평가를 하죠. 네. 시도지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라고 하지만 시도 담당자가 하는 거죠. 네. 네, 자체 평가는 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평가 부분 나왔죠. 네, 시도는 자체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시군구 평가에 대한 점검 평가를 하고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다. 네, 시도지사는 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제출한다. 네, 맞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도지사의 사회보장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면서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네, 평가 결과를 당연히 반영한다겠죠. 계속. 네. 사회보장 계획의 의의 및 효과로 볼 수 있는 것만 고른 것은 네, 이렇게 할게요.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맞춤형 사회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네,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 필요한 지역사회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보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의 복지정책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 네, 그러죠. 네. 사회보장 관련 민간단체 법인 시설 중심적 서비스 제공이 강화된다. 이 부분은 시설 중심이 아니고 아까 몇 번이지? 3번. 네. 시설 중심적 서비스가 아닌 이용자 수요자 중심 서비스다.
네, 제공자보다 네, 이용자 수요자 중심이다. 아까 앞서 그런 찾아볼까 그 자료가 사회보장 협의체 사회보장 계획 필요성이었던가 이 부분 찾기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예.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네, 이렇게 찾으면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다 맞는 답은 기억니은 디귿이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보장위원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사회보장위원회는 시도에 둔다. 네, 맞죠? 사회보장위원회는 시도에 있다고 했어요. 사회보장위원회는 민간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네, 맞죠? 아까 제가 민간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공무원 없어요. 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은 10인 이상 40인 미만으로 구성한다. 네, 맞아요. 사회보장협의체는 시군구에 된다. 네. 사회보장위원회는 시도에 있고 사회보장협의체는 시군구에 있고 네, 맞아요.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모두 사회보장위원이 된다. 달라요. 다릅니다. 네. 네. 일단 사회보장협의체는 공무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사회보장위원이 되는 건 아니죠. 네. 다음 중 사회보장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도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네, 평가하죠. 지역사회 보장 전달 체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네, 계획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네, 사회보장 기본법, 네, 기본법의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 계획과 연계되도록 한다. 네, 연계되도록 해야 돼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아니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를 하죠. 그리고 의회 보고하고 네. 네, 사회보장위원회는 아까 시도에만 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회보장위원회는 시도 거를 하는 거예요. 네. 5번에 4 어디 봐볼까? 시장구청장 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는 거죠. 네. 사회보장협의체가 아니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본인 시군구 계획을 심의를 하는 겁니다. 시도지사는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마다 수립한다. 네, 모든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죠. 네, 문제 풀었어요. 해결 문제. 네, 이 부분은 뭐냐면요. 보건복지부가 매년 지자체를 심사해요. 우수 지자체를 심사하는데 광주 동구가 상을 받았어요. 우수 지자체로. 그래서 사회보장 계획 시행 결과 평가 부분에서 우수 지자체로 된 거예요. 아까 평가한다고 했잖아요. 보건복지부가. 그래서 됐는데 광주에서는 유일하게 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광산구청장이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리가 시군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했잖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광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을 하는데 어떤 분들로 구성을 한번 해볼까요? 상당히 민감한 문제 같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아까 설명을 드렸죠. 여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로 있어요.
그러니 대표가 10명 이상 40명이야. 실무가 10명 이상 40명이야. 실무분과는 수에 제한이 없으나 자율적으로 하나 보통 실무협의체에서 40명이다. 그러면은 4명씩 해서 10개 분과를 한다던가 5명씩 해서 한 7개 분과를 한다던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광산구에 있는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를 한번 구성해봐라 라는 거죠. 어느 대학 뭐뭐뭐 교수, 어느 기관 어떤 관장, 어느 부서의 어떤 공무원, 이런 사람들로 구성하는데 다 구성하기엔 너무 많네요. 그래서 광산구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중 대표 협의체만 할게요. 대표 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해봐라. 네, 대표 협의체. 대표 협의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겠어요, 여러분들이. 네, 대표 협의체. 네. 네. 진하게 할게요. 그 다음에, 토론 문제지만 이것도 약간 해결 문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거든요. 지역마다 특색 있는 걸 세워요. 그래서 서구 같은 경우는 희망 플러스 소원 성취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 지역마다 계획에 넣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건 좀 약간 희망 플러스라는 말 자체가 약간 좀 뭐랄까 좀 추상적이거든요. 근데 저는 추상적인 의미보다는 좀 이렇게 직설적인 의미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세운다 한다면 청년 정책의 어떤 분야를 어디까지 이 계획에 포함될 수 있을까라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선정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청년이니까 청년 정책의 어디까지를 우리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넣으면 좋겠는가. 네,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세워보는 겁니다. 이번 주는 좀 약간 내가 아까 추상적인 것이 별로라겠는데 뭔가 확실한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네요. 여러분의 의견이 많네요. 하지만 길지 않고 짧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